이제 청담동 술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담동 술판에 대해서 나도 여러 번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독과 사익에 빠진 자기 자신만 알고 국가가 있음을 모른다는 거죠. 술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이 뭐냐? 그거. 그다음에 더 탐사 보도와 첼리스트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 다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그 술판에. 내가 왜 거기 있었다고 내가 확신을 갖느냐? 그것은 호회 11강, 그 88강 이런 데에서 여러분 찾아보면 됩니다. 그때의 그 생각이 아직도 변한 게 없어요. 왜? 사태가 변한 게 없거든. 철수 손가락님, 네, 감사합니다. 사태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발작적 태도만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거든요. 한동훈의 발작적 태도를 보면 한동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김의겸 의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나요? 법무부 장관직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의 공직까지 걸어요. 얘네들은 항상 장관직을 걸죠. 심지어 미래의 공직까지. 그럼 뭐 은퇴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제. 나가서 변호사 해보면 되지.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자기 이 발작을 하는지.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종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저거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민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저 자리 내지는 어떤 술자리 같은 데에서 전혀 그 시간 내지는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라도 있었으면 저는 좀 다 걸겠습니까? 뭔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데. 자, 김의겸 의원님, 이라는 사람이 저를 알아요? 김의겸 의원님, 제가 있었냐고요? 제가 자. 있었냐 말이에요? 제가 있었냐 말이에요? 지금은 답변 시간입니다. 아니, 저렇게 대충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더 탐사에서 받으신 자료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세창이라는 거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 제가 그 근거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제가 저를 봤다든가 뭐 그런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김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해정 의원 악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 들통난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죠? 자, 이것도 수사될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비슷한 자리에서 당연히 간 적 없고 아니 정말 자괴감을 느끼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 정도를 가지고 국정감사가 이렇게 수년되는 상황에 첫 질문을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책임지십시오. 저도 책임질 테니까. 네. 발작적 태도만 보면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평소답지 않은 거예요. 과도하게 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안을 과도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도 똑같죠. 해피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차분하신 강의 문재인 같은 정치인 다시 나오지 말도록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해먹을 결심 봅시다. 이 양평 고속도로 계획안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원희룡, 이건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으니까 다 아는 거고, 지금 큰 문제죠, 이게. 이게 윤석열은 뭐 탄핵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정 전체에서 200석이 넘도록 다음 총선에서 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원희룡의 이 어버버 하는 태도, 이걸 보면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분 3초짜리로 줄였는데요. 한동훈이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죠. 장관직을 걸고 나아가서 정치 생명까지 걸었어요. 어느 정도로 바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보 중에 바보죠.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심히 일한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들만 골탕 먹이지 말고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성규 의원이 양평에 나들목 만들어 달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그거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인으로부터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제1휘하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네. 몰래 어떻게든지 해먹을 결심을 하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는데 들킨 게 분명히죠. 몰래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들키면 저런 어버버하는 반응이 나오고 과잉 반응이 나오고 과잉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어버버하는 태도를 보이죠. 무의식에서 말의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저런 식의 비이성적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백일하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 원희룡은 사퇴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 탄핵을 하거나, 요것도 탄핵 마일리지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탄핵 마일리지에 들어가죠. 캔디님, 소장님 오늘도 또 등대불 밝혀주시니 너무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담동 술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담동 술판은 첼리스트가 이제 주인공이 되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 이세창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미카 키무라님, 도둑질 했는데 안 들키면 그냥 들키면 그냥 놓고 가면 됩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도둑질한 행위, 그 범죄 행위, 그것은 남습니다. 그냥 들고 가다 들켜서 놓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그 행위는 남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그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원희룡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돼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마일리지, 김건희 마일리지로 계속 쌓이는 거죠. 자, 첼리스트서부터 김현장 변호사들까지가 한 방에 모여서 그날 뭘 했죠? 술을 먹고. 그래서 청담동인데 사실은 행정구역상은 논현동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청담동으로 이제 네이밍이 되는 바람에 그냥 청담동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거기서 노래 부르고 그 첼리스트의 반주에 맞춰서 흥겹게 노래 부르고 우리는 하나다 건배하고 뭐 수소 산업이 뭐 어떻게 되냐 하면서 비즈니스 얘기를 자기네끼리 한 거죠.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그 기관에서 나온 대표자들이 모여서 해먹을 결심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서로 해먹을 결심을 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 첼리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한 내용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새벽 3시까지는 아니고 10시서부터 12시 사이에서 사실 그 술집에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어요. 근데 그것이 은밀한 일로 12시서부터 3시까지는 그 이세창과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첼리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3시까지 얘기한 걸로 남친에게 얘기해서 남친은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있죠. 이 제보자입니다. 이 사건의 제보자.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죠. 그래서 전화를 한 내용이 그대로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강 기자는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후 좌우 그 맥락을 다 확인했죠. 그 과정에서 이세창은 횡설수설합니다. 몇 번 하고 이 여의도 사무실까지 찾아갔잖아요. 그 최영민 감독이 찾아가서 실제로 멱살도 잡히고 그랬죠. 멱살 잡을 일이 전혀 없는데 멱살도 잡히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세창이 아주 핵심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말한다고 이세창이. 그리고 첼리스트가 같이 있었다는 것도 말해.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잡아뛰는데 이게 들켰구나 하는 순간 아니라고 잡아뛰는데 잡아뛰어도 잡아뛰어지지가 않아. 이미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 별내 스튜디오 근처까지 찾아가서 난리 법석을 피우고 뭐 멱살도 잡고 행패도 부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봐서 청담동 술판의 사실 여부는 거의 확실합니다. 강진구 기자가 김의겸 의원과 연락해서 김의겸 의원에게 질문하도록 했죠. 김의겸이 질문하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과잉 행동, 과잉 반응, 발작적 태도 이런 걸 보였잖아요. 누가? 한동훈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들킨 거지 얘네들도.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진구 기자를 압박하죠.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지울 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에 누가 있습니까? 첼리스트가 있죠. 첼리스트는 사실 회유하고 압박하면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해서 오브리하고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란 말이야. 탑 클래스에 올라간 첼리스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주 다니면서 그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아주 연약한 여인이란 말이야. 가장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잖아. 그 약한 고리를 끊어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나타나서 첼리스트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하죠. 이 변호사는 경찰이 첼리스트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하는데도 거기 그냥 안 가도 돼. 그냥 그 경찰들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조언해 준 사람이에요. 말이 돼 이게? 콜드플레이님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변호사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겠죠. 어디 끈앞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그 첼리스트한테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첼리스트는 너무 겁이 먹어서 내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아니면 빨간 마티즈 안에서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무섭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끈아풀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니 휴대폰 포렌식에 휴대폰 주인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했다니. 기아방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듣고 계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첼리스트는 어느 정도로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냐. 변호사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끈아풀에 의해서 왔는지도 분간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런 상태에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세계에서 그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로서의 자기 세계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물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말하자면 권력자들이 항상 착취하죠. 착취해 먹는 거예요. 그 이세창하고 같은 시간에 밤 12시부터 3시 사이에 같이 있었다니까. 이세창이 얼마나 권력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뻔한 거죠. 착취해 먹는 거죠. 이 거대한 검은 세력에게 자신이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전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처음 당하니까. 그래서 자신이 태도와 행동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말이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보면 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기를 계속 반복하죠. 그러는 동안에 첼리스트들은 자기 지인들과 대화를 합니다. 트윗 비밀 대화방을 통해서 첼리스트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지인 이야기를 자기 지인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지인들도 술판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두 패로 갈립니다. 첼리스트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파와 첼리스트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파는 아니지만 지인들 중 첼리스트가 안전하게 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거기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세했겠어요? 거짓말을 하자. 그런 건 없었다고 하자. 그래야 첼리스트가 안전해진다. 그렇게 한 거죠. 그냥 첼리스트는 결국 거짓말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힙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권이 바뀌면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첼리스트의 변호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첼리스트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들었더니 이렇더라 하고 꾸며내서 조중동하는 그 소위 우리가 말할 때 극우 편을 드는 그런 언론사에게 인터뷰를 해서 그런 사실은 없었다. 청담동 술판은 없었는데 첼리스트가 거짓말로 꾸며낸 말이다. 그렇게 꾸며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사실혼에 있었던 그 남자친구가 주사도 있고 폭력적이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다. 뭐 이런 쪽에 위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남친은 그런 사실이 없어. 폭력적인 인물이 아니야. 처음부터. 오히려 첼리스트가 술 먹으면 주사를 부려. 그래서 술병을 깨. 그런 거는 경찰이 이미 알고 있어. 그런 남녀 간의 관계에서 싸움이 있었을 때 경찰이 한번 왔었는데 그거는 경찰이 첼리스트가 그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이미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 변호사는 현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 변호사가 아닌 거예요. 변호사는 뭡니까? 항상 진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그 진실을 밝혔을 때 뭔가 잘못이 있었다면 그 첼리스트를 법률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 그거는 변호사가 아니지. 완전히 지금 그 첼리스트 변호사는 완전히 한동훈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첼리스트 지인들 중에 첼리스트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선한 마음이었든지 악한 마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 지인들 중에 일파가 떼거리로 남자친구가 그 제보자가 의처증이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라서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고 계속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첼리스트가 남친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알다시피 방금 말했다시피 술을 먹으면 첼리스트가 주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사건의 끄트머리쯤에 등장하는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그것은 이미키라는 사람이에요. 그 술집의 주인이죠. 왕년의 여가수였어요. 막 화를 내면서
윤석열, 한동훈이 자기 집에 온 적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협박하고 그럽니다. 아니, 좋은 일 아닌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기 술집에 왔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것을 싫어해. 다른 술집들 가서 물어보면 대통령이 여기 왔었으면 정말 우리 술집은 좋겠다고 말하는 술집 주인들이 다. 근데 이 여자는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뭐 이상하잖아? 정상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게. 여기까지가 대강 줄거리야.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대강의 줄거리가 이래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아니면 댓글로 나중에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대부분 비상식적인 언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사건의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나중에 들켰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언행을 한다는 거예요. 첼리스트의 말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점. 이세창과 마찬가지로 이세창도 헷갈리죠. 나중에 다 박대영 기자한테 뭐 사실이 그렇다 그렇게 다 고백했다고는 합니다. 김현장에서는 변리사를 시켜서 첼리스트의 도움이 필요한 변호사를 알선해 주겠다는 말도 하죠. 김현장 변호사도 아니고 변리사를 시켜서. 그 왜 아무 관련이 없는데 김현장 소속 변리사가 나타나서 변호사 얘기를 합니까? 변호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호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가장 약자인 첼리스트를 더욱더 곤궁에 빠뜨리고 있었죠. 이미키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에 술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윽박지르죠. 첼리스트 지인들은 적극적으로 술판이 거짓말이었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죠. 첼리스트를 사실상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상한 말이잖아요. 핵심 이슈가 뭡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이슈는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비상식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에요. 술판이 있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없었다고 말하려니까 자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주 몰상식하거나 아니면 비상식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거기 플레이어들이.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김의겸과 강진구를 상대로 한동훈이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어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반년도 넘었는데 사건이 진행되질 않아요. 소송은 이게 손배소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면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거든. 한동훈이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자료를 다 제출해야 돼요. 진행할 수 없죠. 겁주느라고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거죠. 입 닫으라 그런 얘기죠.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를 했잖아요. 6개월도 넘었잖아요. 지금 7월달 아니야. 작년 10월달부터 시작된 건데.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벌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남지. 다 조사했을 거 아니야. 근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 자리가 나타나는 거야. 증거들이. 발표를 못하지 결과를. 한동훈의 알리바이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차량 블랙박스도 있죠. 경호원 수행원들의 근무일지도 있고 수당 지급 내역도 다 기록됩니다. 이걸 기록 안 했다면 이거는 국가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내가 기업에 있을 때도 기사들이 아침에 왔다가 출근하는 내가 어디 들려서 뭘 했던 다 기록됩니다. 일체가 기록돼요. 이 기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상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관련된 CCTV가 영상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제출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깨끗이 끝나는 건데 왜 강진구를 감옥에 넣으려고 그래요? 왜 구속하려고 그러죠? 설명해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청담동 술판이 없었다면 너무나 떳떳하게 자기 블랙박스를 제공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아, 깨끗한 건데 왜 안 해? 이거보다 쉬운 게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강진구를 구속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구속할 일입니까? 언론사가 당연히 의혹이 있는 걸 보도했을 뿐인데 왜 구속하려고 하죠? 뭐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하는 실질 심사를 할 때 그 영상이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4분 5초인데 이거 명연설입니다. 강진구 기자. 보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 오늘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를 앞두고 간단히 저의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지금이 과연 2023년인지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돌려 보더라도 취재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 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취재 활동에 있어서 언론사는 자신들이 취재 활동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히 해명을 하고 그 해명 결과 취재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언론사는 정정 보도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는 작동되어 왔습니다. 취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취재 기자에게 형사적인 기소를 넘어서 이렇게 구속까지 하는 것은 일찍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는 아직까지 허위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까지 진상이 확인되지 않고 여전히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허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도 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가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로 판단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경찰과 검찰이 어떠한 이유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되고 난 뒤에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고 기자 구속 사태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이 사태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있습니다. 두 분이 진작에 7월 19일, 20일 그날 그 자리에 본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만 제시했다면 진작에 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은 7월 19일, 20일 그날 그 자리에 어디에 있었는지 간단한 해명만으로 간단한
알리바이 제시만으로도 덮을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어떤 고위공직자로서 보여야 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를 국론을 분열시키고 가짜뉴스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입니다. 두 사람은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7월 19일 날 20일 날 어디에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상대로 저희는 수차례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차량 운행 일지, 차량 블랙박스, 수행 비서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내역, 이 모든 정보 공개 청구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것은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기자에 대한 형사 고소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언론의 불행이자 민주주의의 불행이고 이러한 불행을 만든 가장 기저에는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언론의 의혹 제기에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회피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기자를 경찰권과 검찰권을 통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저는 두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취재하고 보도해야 되는 것이 그 사명이고, 저희는 구속영장 심의를 받기 이틀 전에 또다시 중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중대한 제보 내용은 첼리스트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받은 바로 다음 날 언론에 자신이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이 전체 보도되고 난 이후에 평소에 첼리스트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던 투이 친구들끼리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들이 평소에 첼리스트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 중대한 제보를 받고도 취재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론사 기자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사태는 저 강진구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기자가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구속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이 사태는 개인 강진구가 아니고 우리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 부당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은 청담 술자리 의혹을 제가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안내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방금 오늘 그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어제 1시 30분부터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구속영장 집행,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강진구 기자의 구속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청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총 42,0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 이 서명 명단은 여러분들이 서명해 주신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42,000명, 페이지 수로는 1900페이지인데요. 양면 인쇄해서 900페이지입니다. 서명 명단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재판부가 고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 변호인들의 이 구속영장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도 약 800페이지에 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서를 담은 시민들의 이런 탄원 서명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까지 포함하면 약 20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의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47페이지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재판부에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이 심사가 마치면은 지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유치장에 거기서 대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앞에서도 저희들이 구속영장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기다릴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가 질문 있습니까? 차가의 우려가 영장 청구사에 적혔는데 앞으로 뭐 한 장관에 대한 지혜는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 사건은 그 취재 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고위공직자의 그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하는 서로 다른 법익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30년간 그 취재해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가 언론의 자유, 취재 활동의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기본권으로 평가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언론의 무한한 감시를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청담동 술자리처럼 법무장관이 또 대통령이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형 모펌 변호사들과 심야의 술자리를 가졌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직무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공적인 관심사안입니다. 이 중요한 고위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7월 19일, 20일 그날 그 자리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해명하면 이 사건은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스스로 알리바이를 해명하지 않고 여전히 상당수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자는 숙명적으로 그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취재 활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이 언론 자유를 부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나눴던 대화가 무려 2시간 정도 가까운 분량입니다. 이 2시간 가까운 대화 분량들을 제가 다 들었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트윗 친구들에 따르면 이미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두하기 전 변호사하고 상당한 얘기를 했고 변호사가 끝나고 나면 언론 플레이, 소위 얘기하는 언론 플레이를 할 계획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트윗 친구들에게 첼리스트는 반복해서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트윗 친구들이 조선일보를 필두로 전체 언론에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또 변호사가 사전에 중간지대에 있는 신문, 정치색이 없는 신문을 찾아가서 첼리스트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과 달리 조선일보를 상대로 조선일보에서 그 첼리스트의 진술이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변호사에 대해서 대단한 배신감을 토로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첼리스트가 정말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왜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 출두하기 전 다수가 있는 트윗 비밀 대화방에서 다수의 트윗 친구들에게 7월 19일 날 20일 청담 술자리가 실제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왜 반복해서 확인시켜줬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은 저는 반드시 취재를 해야 되고 수사기관은 또 이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청담동 술자리는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진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언론도 수사기관도 실체적인 진상 규명이 확인될 때까지 더 노력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스스로 그날의 알리바이를 제시해서 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잘 마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 몸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다시 취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이런 것이 왜 헌법에 주어져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무도한 윤석열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와 언론 탄압에 맞서 싸우지 않는 언론인은 눈먼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여기 댓글에 보니까 탐사 보도는 이 더 탐사하는 거 다 제보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탐사 보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 그 채팅장에서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모든 보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의 보도, 거의 모든 보도는 제보에 의해서 합니다. 제보. 자기가 어디에 가다가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제보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는 이 제보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언론사들이 다 제보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는 그 내부 제보자, 내부에 있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으니 이걸 보도해달라 하고 제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내부 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부 제보자를 배신자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보가 잘 안 되는 문화가 있는데 이거 빨리 고쳐서 내부 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 보호할 때 일단 그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그 사건으로부터 얻은 사회적 이익을 그 제보자에게 돌려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제보자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제보자를 조직의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하는데 이게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 제보가 불합리한 어떤 것이 있을 때, 부정부패가 있을 때 그것을 내부 제보자가 나타나서 사회를 바로잡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하는 장치가 아주 강력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언론 보도도 탐사 보도도 제보로부터 시작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언론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퍼날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강진구 기자의 구속 시도에서 영장 기각 소식이 들어왔죠. 영장 기각 소식 나와서 이건 좀 짧은 영상인데 약 한 8분. 여러분 강진구 기자 나오고 있습니다. 뭐 드시는 거야? 설마 두부? 그만 와야지 이제 그만.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승리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강진구와 더 탐사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꺼져가던 언론의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려주셨습니다. 이번 2차 구속영장은 지난번 1차 때와 달리 사실 크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너무나 부당한 영장 청구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2차 이 구속의 시도는 사법부를 상대로 부당한, 상상하기 힘든 부당한 외부 압력이 행해지만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밤 10시가 좀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시계를 보는데 12시 50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지? 12시 50분이라도 아직 결정이 내려지 않았던 게 굉장히 불안했는데 제가 시계를 잘못 봤습니다. 시계를 잘못 봐서 10시 5분이었고요. 그 전까지 제가 우리 이영희 선생님, 우리 더 탐사의 김준수 기자가 지난주에 생일 축하 선물로 선물해준 우리 이영희 선생님의 그 평전 진실의 복마다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그 책 어디 있습니까? 예. 진실이 이긴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10시 5분이었고 이영희 선생님의 평전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다가 11시 좀 넘어가니까 다시 불이 켜지고요. 그리고 보호관들이
보호관들이 저는 영장 기각을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모포를 정리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영장 기각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2차 영장 기각을 통해서 이번 2차 영장 기각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봅니다. 청담동 그 술자리 의혹은 이제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이 직접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의혹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 구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구멍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의 균열을 가져오는 커다란 구멍으로 저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마치 이승만 독재 정권의 붕괴를 예고했던 2.28 대구학생운동,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예고했었던 3.15, 예고했었던 부마항쟁과 비견되는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것은 강진구의 개인의 구속 영장 기각이 아니고 이 영장 기각을 막아내는데 단 하루 만에 무려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얻어낸 정말 쾌거입니다. 이 5만 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하룻밤 사이에 옐로우 카드를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민들의 뜻이 결국은 법관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차 구속영장 기각됐으니까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3차 영장도 칠지 모르는데 3차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윤석열 정권은 삼진 아웃될 겁니다. 이제 3차 영장은 한동훈 장관의 직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겁니다. 자, 3차 영장도 잘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차 그 영장 청구서를 분석해 본 결과 그 허위 사실, 청담 술자리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허위 사실을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요. 오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역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그래서 과연 이들이 강진구를 구속시키는 게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기각될 걸 알면서도 강진구를 또 더 탐사를 겁을 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이든 그들의 의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탐사를 겁을 줄 의도라면 저희들을 오판한 겁니다. 저희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이 3차 구속영장 칠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청담동 술자리를 비롯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정권들의 무도한 실태를 계속해서 낱낱이 고발해 갈 겁니다. 시민들의 편에서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이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저희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서대문 유치장에서 있을 때는 관식도 사실은 제대로 못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점심 저녁 그 간식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그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변곡점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이 이제 마지막 그 변론을 하시면서 증거로 제출했었던 그 5만 명의 시민들 이름이 들어간 프린트된 그 서명 용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 그 순간 판사의 표정이 상당히 진지해지고 직접 서명을 떠들어 보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탐사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시민이 깨어있을 때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뭐냐? 공직자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좋은 언론사를 키워내는 것이 시민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가 컸고, 그래서 시민들의 힘으로 뉴스타파가 컸잖아요. 그건 정제된 뉴스를 이 방송해주는 깔끔한 방송사로 컸죠. 탐사보도하는 방송사로 컸죠. 그런데 이제 더 탐사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는 그냥 취재하는 과정까지 다 보여주는 날 것으로 보여주는 이 탐사보도 전문 채널로 우리가 키워줘야 됩니다. 더 탐사도 있고 글로 하는 민들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채널이 잘 클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미카 키무라님, 강진구 기자님은 언론인의 거울이고 언론계의 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돌바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주 귀찮은 제도입니다. 아주 허약한 제도죠. 시민들이 늘 깨어서 뭔가를 꼼지락거리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겁니다. 시민들이 깨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계속 지켜봤어야 되는데 놓친 거예요. 왜? 그 지지율 하고 문재인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난리를 부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데려왔잖아요. 윤석열 하나 키우고. 그거 시민들이 깨어있는 그 정신을 잠시 놓는 순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귀찮지만 반드시 기득권층을,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해야 됩니다. 그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양평 땅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김건희가 해먹으려고 결심했는데 못 해먹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양평에 그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 시민들이 제보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시민들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기현의 국힘당 땅 대표는 KTX 노선을 휘게 만드는 괴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국힘당 세력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어느 나라에나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인구 통계상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10% 이하로 떨고 오는 게 우리가 민주시민들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민의 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과 IAEA의 검은 유착,